사람이 북이다 재능 기부 미디어 북쇼 TV 33회를 맞이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 그리고 저자입니다. 200조 이커머스 시대 당신의 미래를 바꿀 21가지 이야기의 저자 이종우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종우입니다. 저는 그 신세계 이마트와 그 일본 최고의 생활용품 기업 아이리스 오야마에서 한 20년간 실무 경험을 했고요. 20년간 실무 경험하셨고요. 네, 그리고 아주대학교에서 뭐 유통전략 과목을 몇 년간 강의하고 지금은 이제 여성대학교에서 네, 연성대학교에서도 예, 유통물리과에서 전임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기관하고 네. 공공기관에서 심사위원 활동하고 주로 이제 하는 일은 실제 이제 대기업의 유통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책 딱 쓰셨을 때 네. 5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책 쓰시고 나서 네. 주변에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 되게 네. 좀 반가운 뭐 피드백? 반응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은 그 사실 500페이지를 사실 쓸 생각이 없어요. 처음에 한 300페이지만 쓰자, 뭐 400페이지만 네, 쓰자고 네. 했는데 점점 이제 이커머스 쪽에 내용을 정리하다 보고 제가 이제 아는 지식을 이제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500페이지가 됐고요. 또 이제 사실 이제 책을 내면은 주변 분들이 많이 좀 응원 차원에서 많이 사주시는데 그렇죠. 이 책은 정말 기분 좋게 제가 이제 뭐 3번째 정도 책을 냈는데 대부분의 주변 분들이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A상 샀어 이게 아니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읽었다. 저도 이제 주변 지인들이 책을 내면 제가 꼭 사드리는데 사실 다 읽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첫 번째로 주변 분들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하고 또 한 가지 또 반응은 드디어 나올 만한 책이 나왔구나. 기다렸던 책. 네, 그래서 이런 책이 언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나왔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정말 반가우셨겠는데?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좀 뭔가 좀 자신감이 좀 생겼죠. 네, 기분 좋으신 거고. 네. 지금 대학교에서 지금 대학생들에게 조금 또 이제 교과목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커머스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네. 인재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가르치고 있다라든지 네. 그것들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학생들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네, 실제 이제 최근에 학생들이 이제 나이가 좀 젊고 어리니까 네, 이 친구들은 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보면은 편의점이나 온라인에 대해서 네, 접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뭘 물어보거나 사를 얘기하면은 이해는 빠른 편인데 네, 아쉬운 점은 네, 이 지금 시대가 이제 온라인하고 편의점을 알았다 그러면 이 전에 사실은 기반은 시장은 마트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이제 2022년 되면서 200조가 되면서 이후에도 발전하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좀 디테일하게 하는 거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약한 예, 그래서 보니까 조금 뭔가 과거에 있던 유통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고 좀 기초가 되고 이후에 대한 트렌드를 좀 읽는 능력을 좀 키우는 게 그게 좀 중요하다.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고 계시는 예, 그렇죠. 네. 아까 20년 넘게 유통 쪽에 공부를 하셨는데 저기 또 이제 질문 뽑아주신 분 중에서 네네네. 굉장히 궁금하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아이리스 오야마에서 근무하신 좀 경험이 궁금해요라는 네.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니면 그 기업의 뭐 차별화된 네네. 뭐 마케팅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다행이지 제가 운이 좋게 이마트를 근무하고 네. 그 이후에도 일본 이제 기업인 아이리스 오야마 이제 한국 지사에 입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기업인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지금 매출이 한 7조 정도 되고요. 7조 매출이요? 그리고 그 글로벌하게 그리고 네. 제품 수가 2만 개 정도 되는 2만 개요? 예, 2만 개 정도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회장님이 이제 한국 분이세요. 제가 네. 보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이리스 오야마에서 많이 배웠죠. 그래서 가장 큰 건 이제 아이리스 오야마의 이제 정신이 네. 제품에 대한 이제 기획과 이런 진실성 같은 거거든요. 제품의 기획과 예. 진실성이다. 네, 그렇죠. 제품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편리하게, 네. 약간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리스 오야마가 이제 워낙
생활용품이나 좀 가전까지 하는데 가전 쪽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 아이스 오야말 대표는 제가 국내 마케팅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 이제 유수의 이제 유통기업 뭐 이마트니 뭐 홈플러스니 네. 쿠팡이니 뭐 이런 기업들하고 제가 이제 그 접촉을 좀 많이 대표에 많이 하고 네. 그쪽에 이제 높은 분들이나 바이어들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경험을 좀 많이 쌓게 돼서 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책의 내용을 좀 들어간다고 하면 네. 200조 이커머스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네. 중국이나 미국의 좀 전략을 네. 많이 벤치마킹 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우리나라만의 아니면 우리만의 좀 전략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지 조금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이제 유통에서 이제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 하나는 이제 지역성이라고 있거든요. 지역성. 예. 네. 결국에는 유통이라는 게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특별함을 이해를 해서 거기서만의 특징이 있는 거죠. 네. 과거에 이제 월마트라든가 카르푸도 우리나라 시장을 네. 공략하게 들어왔다가 결국엔 지역성을 차지하니. 거의 이해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커머스의 좀 특징은 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엔터테이너적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아마존이나 이런데 그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좀 거기 좀 심플하거든요. 사진 하나 상품 자체가 상품을 찍는 것 자체가 표현이 심플. 심플하게 하고 사진만 넣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페이지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보면은 좀 심심하죠. 네. 빈약해 예. 보이고. 근데 그게 이제 거기 성향이거든요. 네. 그것처럼 반대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엔터테이너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상세 페이지가 뭐 길고 영상 굉장히 들어가고 화려하고 네. 디테일하고 네. 친절하게 소개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즘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영상 같은 거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뭔가 컨텐츠적인 강점을 좀 잘 활용해서 그거를 좀 더 한국 시장 공략한다 그러면은 네. 좀 더 그 빠르게 한국에 좋은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시장 네.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질까요? 그 실제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배송이라고 하거든요. 배송료. 예.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이커머스가 좀 주춤했었거든요. 나온 지는 좀 오래됐지만 네. 주춤했던 이유는 하나는 배송 시스템이 늦다 보니까 오프라인 가서 이제 성격 급한 사람들 가서 사는 게 좋지. 온라인에서 해서 며칠 기다리고 1박 2일 기다리고 오냐. 2박 3일 기다리는 건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배송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가 작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빠르게 좀 이런 배송 시스템이 잡혔기 때문에 뭔가 이커머스가 발달이 됐고 네. 한편으로 일본은 아직까지도 늦는 이유가 네. 거기 아직 배송이 좀 많이 좀 우리나라보다는 좀 늦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빨리 발전할 수 있던 거는 배송에 빠른 대한 스피드가 아무래도 이제 관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대학교에 있는 네. 지금 걸 질문 드렸다고 하면은 네네. 또 본인 소개하실 때 어떻게 보면 또 기업에서 네네네. 강의도 하시는 부분을 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업에서 강의하실 때는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고 또 네네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뭐 강연은 제가 좀 꽤 오래됐고요. 네. 벌써 이제 뭐 삼성전자, 뭐 GS리테일, 뭐 신세계 등에서는 뭐 이미 100개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업계에서 이제 제가 강연하는 내용은 네. 소비자 트렌드하고 트렌드, 소비자 트렌드.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일지에 대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런 마케팅 전략을 짜가지고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반응은 당연히 뭐 방식 자체가 이제 제가 네. 보통 이제 3-4시간씩 강연을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그 뭐 설명만 하는 강연은 아니고요. 네. 제가 만든 솔루션을 가지고 뭐 실습도 하고 아, 실습이 같이 네네. 경험이 있군요. 뭐 실습도 하고 이제 제 키워드에 대한 뭐 분석이나 같이 뭐 토론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 이제 솔루션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 뭐 반응이 좋으니까 뭐 지금도 계속 뭐 불러주실 게 뭐 있겠군요. 예, 업계에서 좀 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저자님이 생각하시는 그 유통산업의 네네. 미래라고 네. 할까요? 좀 책을 네. 중심으로 좀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이커머스 책을 요번에 쓴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뭐 이커머스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뭐 온라인 쇼핑몰 네. 단순하게 뭐 그냥 작은 느낌의 네. 적은 느낌의 이런 뭐 키워드였다 그러면은 이커머스 자체가 2010년도에는 뭐 25조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뭐 올해가 이제 200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사실 매출 규모도 중요하지만 비중이 네. 작년에 이제 48%였거든요 전체 유통시장에. 그럼 올해는 무조건 50%가 달성이 되거든요. 산업시장도 네. 잘했다면.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바뀌겠네요. 더 넘어갈 그렇죠. 수도 이제 있겠군요. 뭐 바뀐 정도가 아니고 이커머스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유통을 지배하는 네. 구조가 되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나 뭐 그러니까 비즈니스, 뭐 상품 판매, 유통하는 사람들은 이커머스를 빼고 생각할 수는 없겠군요. 그냥 빼는 것 자체가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예 자체가 이제 빼고서는 이 부가치를 상관없어. 올리는 게 한계가 굉장히 있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책에 이커머스를 앞에 말하는 단순한 온라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이커머스 시장이 오프라인에서도 그랬어요. 오프라인에서도 점점 이게 발전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갈래로 막 가거든요. 네. 컨셉이나 서비스나 이런 게. 근데 이커머스도 최근에 들어서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확대가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되는데 그걸 좀 이해하고자 이 책에 좀 짚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네네. 또한 그 이커머스를 배제시키고 네네. 뭔가 사업을 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준비를 해서 좀 진입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뭐 그러한 팁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커머스 관련돼서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 사실 지원이 많이 해줘요.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교육, 뭐 마케팅, 플랫폼을 뭐 지원한다든지 하는데 실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걸 이용한다 한들 예. 그 제가 보기엔 그 이유 자체가 이커머스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오프라인 비즈니스, 리테일 비즈니스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좋은 상품을 넣기만 하면은 판매가 거기 이루어지고 입점한 고객이 네. 그걸 보고선 사는 방식이었어요. 네. 근데 이커머스 유통 고객은 그거랑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사람들이 그냥 뭐 블로그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이버에 입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습게 입점했다가 네. 거의 뭐 매출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커머스로 가면서 이커머스는 이제 그 한정된 공간이 아니고 열린 오픈 공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플랫폼이죠. 네. 뭐 지마켓이 됐든 쿠팡이 됐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이미 정보를 찾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다 그러면 이마트 바이어한테 잘 상품 설명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에 입점은 중요한 게 아니다. 입점은 뭐 너무 쉬운 거고요. 당연히 오픈마켓 방식이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입점하기 전에 소비자들한테 우리 제품에 대해서도 인지도를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설명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 동선을 만들어가지고 찾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까지 거고. 하고 그 이후에 뭐 마트는 뭐 사실 사가서 이제 쓰는 그만인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쌍방향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또 리뷰. 그러니까 이게 관리까지 해야 되고 상품을 들어오기 전 중간 판매, 사후 관리까지 이런 네네네 이 여정 관리라고 하거든요. 이 여행 가듯이 여정 관리 매핑을 해서 투리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스파를만 보는 거죠. 광고해야 됩니다. 노출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뭐 조장을 많이 마케팅 기업들이 하는데 그거는 좀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네네네. 조금 해야지만이 또 성공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이제 이 준비할 게 많은 거죠. 네. 오프라인에는 뭐 상품 잘 만들어서 가격 좋게 한다 그러면 온라인에는 굉장히 뭐 컨텐츠서부터 뭐 다른 SNS 사전에 우리 알리는 것서부터 상세 페이지서부터 뭐 사진을 줘야 되고 뭐 후기 관리까지 또 말 못한 배송까지도 어떤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좀 복잡한 거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챙기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예. 그렇군요. 이 500페이지 굉장히 되게 많은 책이 담겨져 있는데 네네. 이번 책에서 네네.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를 좀 꼽는다면 네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커머스는 필수다. 필수다. 그게 핵심이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커머스가 이제 200조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나온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뭐냐면은 내 회사나 내 제품에 맞는 데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전에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쿠팡, 네이버, 그죠? 뭐 G마켓 정도에서만 있었다면 이제는 제 책에서 이야기 드린 거는 뭐 전문물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리세일 매장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오토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내 제품과 내 회사와 맞는 데를 찾아서 그 시장을 진출한다 그러면 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네네. 좀 적어주신 사례 중에서 네네. 교수님이 꼽으신 네네. 베스트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업이 있나요? 향후 성장이나 가치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참 이거 좀 뭐 함부로 오는 회사를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뭐 강연가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뭐 꼽으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가장 우리나라 이커머스 성장에 기여한 네. 마켓컬리를 뽑고 있어요. 마켓컬리. 예, 네. 뽑고 싶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하고 대답을 드린 건데 네. 우선은 마켓컬리가 생긴 전하고 후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있기 전, 예, 이후. 그렇죠. 네.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유통은 신세계그룹, 롯데그룹, 현대그룹이 대기업들이 잡고 있었죠. 네, 잡고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작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뭐 G마켓 이런 게 해도 사실 상대가 안 되죠. 예, 좀 뭔가 버거웠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얘기한 대로 배송. 그죠, 배송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 유통을 장악하려면은 식품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 유통을 잡으려면 식품을. 그렇죠. 왜냐면 식품이 매출 규모가 제일 높고, 제일 높으니. 그 회전율이 좋잖아요. 네. 결국에는 식품을 잡아야지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게 그렇겠군요.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전에는 사실은 온라인에서 뭘 산다고 하면 다 비식품이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당연히 늦게 배송이에요. 네. 근데 마켓컬리가 처음에 과감하게 했던 거는 색별 배송이라고 그래서 네. 뭐 12시 전까지 하면 다음날 아침에 받는. 제가 처음에 그 농림식품부 쪽에 자문을 할 때 그 마켓컬리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게 가능한 거야? 아니 가능한 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돈으로 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그쵸. 택배가 지금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택배 요금도 뭐 2,500원, 3,000원 해서 이것도 뭐 하기 힘든데 밤에 택배 배송을 간다는 거는 그것도 추가 비용이 더 나올 것 같고. 아니 콜드체인 냉장으로 해서 네. 간다는 거는 굉장히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야 이거 승부수다 진짜 혁신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농림식품 쪽에 활동할 때 많은 업체들이 저한테 문의를 했었어요. 마켓컬리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죠. 야 이거 진짜 혁신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너무 무모할 수도 있고 네.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기업들이 혁신 기업들은 처음에 생길 때 들어가는 게 쉽게 들어가지 나중에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근데 아니야 들어가 3년 뒤에 그렇죠. 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마켓컬리를 입점하려고 두들기지만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단언컨대 마켓컬리가 뭐 혁신적인 면에서. 가장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을 혁신시킨 대표 기업이라고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질문이. 네, 벌써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질문 네. 한 20가지 넘는데 아유, 네, 계속 할 수 있지만 네. 일단은 그 시간 관계상 네. 북실에서 항상 여쭤보는 질문인 겁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이고 저자님이신데 네네. 꿈은 무엇이고 앞으로 좀 해내고 싶은 게 있다. 네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직장 실무를 한 20년 유통 마케팅을 하고 지금 이제 박사까지 마케팅 박사를 받고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사실 실제 마케팅 쪽에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박사 논문도 이제 이커머스 쪽을 썼고 이커머스 쪽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저는 그 우리나라 시장이 건전하게 들어가려면은 뭐 소비자만 위한다는 것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지금 뭔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유통 정책, 마케팅 정책을 내는 쪽에서 뭔가 그 소비자도 잘 살 수 있고 이 판매자 그리고 플랫폼까지 다 할 수 있는 정책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겠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활동을 네. 연구뿐만 아니라 학회 뭐 이런 활동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제가 이제 실무랑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뭔가 좀 추후에 그런 자리에 간다고 하면은 좀 더 윈윈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한번 내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아.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네. 저자님께 네.
북쇼는 어땠습니까? 오늘의 네. 북쇼란 오늘 북쇼는 저는 그 제도약이라고 제도약이다. 네. 네.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유는 그 제가 알기로는 이 북쇼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 주변에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뭐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제 뭐 정부가 얼마 전에 오늘인가요? 어젠가 발표를 했죠. 좀 있으면 푼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풀기 시작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풀면은 분명히 이제 다시 예전처럼 풀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북쇼가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 꾸준히 이런 좋은 정보나 그런 내용들을 소개시켜 준 것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대한 제도약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공부의 기여를 통해서 그 다시 한번 키워드를 제도약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교수님이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제 33회 북쇼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